그런 과목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3D 프린팅 교육을 많이 하나 봐요. 신도중학교에서 아마 3D 프린터가 한 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오늘 전문가 두 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주원 교수님과 한은주 이사장님. 자, 연주원 박사님은 국제내교육교육대학원의 융합생명과학부에서 근무를 하시고 쭉 거기에 특이사항, 주요 경력, 카이스트에서 전부 다 석박사를 하셨네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상세한 설명은 본인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하기로 하고,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죠. 한주원 이사장님은 온갖 교육문화협동조합의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창의제약단이나 과학교육에서 선도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연주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여기에 관련되는 질문, 내교육, 그 다음에 뭐 바이오공학, 그 다음에 자기의 진로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마이크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선생님께서 해주신 바대로 나노바이오공학을 전공하였고요. 이제 석박사를 그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융합학과였던 것 같아요.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하고 함께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저는 나노바이오 공학이라는 융합 학문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가장 크게 진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노바이오 공학, 그 안에 있는 여러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질문들이 왜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로는 언제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이제 진로가 없어서 고민이고, 진로를 찾기가 어렵다.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진로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그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과학 쪽으로 뭔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진로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나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거, 뭔가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저도 그렇고요. 뭐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고 할 때마다 즐거운 게 뭐지? 라는
것에 대해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쉬워요. 저는 뭐 그릴 때 되게 좋아해요.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좋아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직업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이 직업을 가지라고 해서요. 아니면 저는 이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그 질문으로.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생물이라는 과목을 좋아했어요. 그냥 그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우리 몸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생물을 좋아했고 처음에는 의사가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생물학자가 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저는 뭔가 이런 생물학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가서 전공을 했고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재밌었던 것이 대학교 때 가서도 저는 계속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하다가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 실험이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실험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아, 나는 반복된 걸 재미없어 하는구나. 나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안 한 것을 이렇게 막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석사를 갈 때는 과를 바꿨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는 카이스트에 마침 이제 융합학과가 처음 생기면서 거기는 기계, 전자, 생물, 뭐 소재, 화학 이런 전공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었고 막상 가서 보니까 만들 수도 있고 저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거 내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려면 스케치가 필요해요. 아이디어를 실제로 보이기 위한 게. 그래서 그릴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접목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 실험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러는 것들을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돼야 그때 보람도 느끼고 계속적으로 뭔가 나아가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나노바이오 공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나노바이오 공학이 뭔지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나노바이오 공학에 대한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융합 학문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공조직, 인공장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인공조직이나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프린터 많이 쓰실 거고 또 이 전문가 선생님께서 계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뭔가 어떠한 재료를 3차원적으로 만드는 것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것은 그 소재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뭔가 바이오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포를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세포를 그냥 우리가 3차원으로 쌓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쌓아 올린 세포가 얼마나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세포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렇게 3차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2차원적 그냥 평면상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몸이 3차원이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3차원으로 구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젤리 먹을 때 보면은 과일 젤리 같은 거 보면 젤리 속에 과일 막 이렇게 콕콕 박혀 있잖아요. 그 젤리가 일종의 우리 몸처럼 3차원을 뭔가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젤리 형태랑요. 그다음에 그 안에 콕콕 박혀 있는 과일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간세포가 콕콕 박혀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신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신장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어떤 세포를 3차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어떤 물질과 그 다음에 세포를 같이 섞어가지고 그거를 3차원으로 프린팅을 이렇게 계속 해내면 그게 일종의 이제 장기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하고 똑같은 내가 심장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심장이 될까요? 아니죠. 그 안에는 이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양분 어떻게 공급을 할까요? 우리 몸에 쫙 퍼져 있는 혈관이 있죠.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해서 세포가 계속 3차원으로 잘 유지되게 하는 그것까지 됐을 때 우리가 인공장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뭐 사고가 나거나 해서 장기가 손상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이제 이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장기를 3차원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혈관을 만들고 혈액이 흘러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혈관을 우리 몸 보세요. 그 모세 혈관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진 보이시지요? 여기 보면 시금치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금치 잎이에요. 근데 그 시금치 잎을 보면 인맥이 많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 시금치 잎에 있는 식물 세포를 다 빼내요. 그리고 동물 세포를 넣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맥을 혈관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뭔가 신장 조직을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나노바이오 공학 기술과 이제 접목된 다양한 융합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공 장기 중에서도 우리 몸 장기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장기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복잡한 건 뇌예요. 그죠? 기억, 학습,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고 우리 몸에 뭐 신호도 보내고 받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구자들은 이 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올가노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가노이드, 그러니까 뭔가 분화가 돼서 장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세포 뭉텅이 이런 것들을 올가노이드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뇌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바이오 공학 기술은 이렇게 뭔가 유체가 흐르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그런 기술도 다 포함을 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 약물 전달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뭐 주사를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주사기로 계속 주사를 맞는다고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이렇게 누르면 뭔가 약물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이제 칩을 이용한 약물 전달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일단 이
칩이라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걸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칩을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기계적이나 전자적인 그런 원리로 우리가 아주 작은 칩을 만들고 그 안에는 이제 전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신호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극을 만드는 거는 이제 뭐 그 전자공학적인 그런 또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피가 예를 들어서 쭉 오거나 아니면 약물이 오거나 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피 안에 있는 뭐 혈당량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 피 안에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또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하고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심어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화학적이거나 또는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피가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유체공학적인 또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뭔가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적이고 전자, 생물, 화학,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또 칩을 예를 들어 인체 안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게 막 상처가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서 다른 세포들을 상처나게 하지 않는 그런 소재가 또 필요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이제 융합되어서 앞으로는 기술이 개발이 될 거고 이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저는 이런 칩을 만드는 게 흥미로워요. 아니면 저는 디자인이 흥미로워요. 아니면 저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소량의 당을 측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궁금증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이런 분야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나는 과학을 잘 못하고 과학을 잘 모르고 그래도 과학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중에서 디자인을 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디자인과 과학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로와 나노바이오 공학을 다 이게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 과학기술은 굉장히 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과학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고리를 찾는다면은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주원 교수님께서 지금 나노 바이오 공학 또 내공학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전문가이신 한은주 이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질문과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주고요. 지금 교육업체, 과학교육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과학 실험이나 예전에는 과학 실험 쪽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학이 계속 점점 발전하고 변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과학 실험 쪽보다는 무슨 코딩이나 아니면 3D 프린터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해서 요즘은 제가 3D 프린터하고 코딩 쪽 수업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3D 프린터의 재료로 3D 프린터는 어떤 재료 물건을 만드는 것인가요? 언제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3D 프린터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2011년도라 그래요. 외국 회사하고 인수합병 형태로다가 3D 프린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2011년 당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서 가지고 들어온 3D 프린터를 그러니까 외국서 완전히 만들어진 거를 분해를 해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조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3D 프린터의 원리가 사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일반 업체에서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력으로다가 3D 프린터를 다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이나 교육용으로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용이나 교육용으로 쓰는 3D 프린터는 조금 아무래도 저렴한 거를 찾다 보니까 재료를 플라스틱 관련 재료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산업용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쓰이죠. 무슨 철이나 자동차, 비행기 요즘은 그런 것도 다 3D 프린터를 만드니까 철, 그다음에 세라믹,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세포도 재료로 사용하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정용으로다가는 그렇게 분말이나 뭐 이런 거로 하긴 좀 어렵고요. 플라스틱 실을 녹여서 그거를 처음에는 두께가 1.75mm예요. 1.75mm니까 약간 살짝 굵은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녹여서 나올 때는 머리카락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거를 계속 쌉니다. 층층층층 계속 쌓아서 그거로 뭔가 입체물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적층 방식으로 뭔가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좋은 게 이렇게 고리형으로 된 것도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 이제 교육용으로 3D 프린터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 이렇게 가서 보면 3D 프린터가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3D 프린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 가면 아니면 교무실이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3D 프린터 교육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학생들 만나면 선생님 그 정수기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리면 안 돼요? 그래요. 사람들이 정수기인지 알아요. 생긴 게 정말 박스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말 정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갖다 놔도 이게 3D 프린터 얘기 안 해주면 정수기인지 3D 프린터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보면 알아보시면 여러분들 학교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제 학교나 아니면 개인들이 내가 뭔가 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것은 3차원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개인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는 보면 기계가 몇십만 원대부터 몇백만 원대까지 있어요. 개인용이나 아니면 교육용도. 근데 몇십만 원대 하는 거는 보면 플레이트라고 바닥하고 노즐이 있는 이거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어떤 박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염 정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저렴하고요. 근데 박스형으로 돼서 무슨 장치가 좀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몇백만 원대 이렇게가 되고. 이거 잠깐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어느 중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보면 피카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라에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3D 프린터로 내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게 뭐 앞으로 먼 미래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구과학에 어떻게 관심이 생겼나요? 전 처음부터 지구과학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과학 관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방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태엽 시계였어요. 그거를 막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엽 시계를 분해를 하고 보니까 안에가 너무 복잡해서 그거를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내 방에 시계가 고장났으니까 하나 다시 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줄 알고 하나를 다시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받고 나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이번에 뜯으면 이번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뜯었는데 그게 어린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저희 방에 태엽시계를 안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마 벽에다가 붙여놓은 제 손이 닿지 못한 높은 곳에 시계를 걸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호기심이 있었고 그게 중학교 때는 과학을 좋아하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과학이 좀 더 세분화돼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제가 나는 지구과학이라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는 그때만 해도 생각이 내가 대학을 지질학이라는 걸 전공했으니까 나는 지질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 지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되게 이력서도 많이 써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회사라는 자체가 시스템이 지질 회사라는 게 뭐냐면 그 건물을 대형 건물이나 도로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지질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 실험을 대신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안전하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실험이나 뭐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주고.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거를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맨날 실험실에서 뭐 분석도 하고 이래서 조금 다이나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고민을 저는 이제 뒤늦게 나이 들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러다 내린 결론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좋은 데를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좋다는 그런 정규직을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학 강사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과학은 늘 뭔가 새로워야 되거든요. 늘 남들보다 뭔가 신기술을 먼저 알아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 강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 전 넘게 과학 강사 일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 실험 쪽을 주로 하다가 이제 흐름에 맞춰서 코딩 수업, 3D 프린터 수업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남들이 보기엔 그래요. 너 그 정규직 다 때려치고 지금 나와서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대학하고 좋은 직업하고 그거는 전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느냐? 정말 서울대 나와서도 노는 사람 엄청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쪽에 어떤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걸 찾고 이 좋아하는 게 계속 연장이 되어야 뭔가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남들이 이 대학이 좋대, 이거 가면 취직 잘 된대,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 가면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만 보고 왔지 정말 내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대 가서도 후회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를 나왔음에도 또 직장은 나는 분명히 탑 클래스의 학교를 나왔는데 직장은 또 그게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진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 시내에 보면 무료로 3D 프린터를 쓸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3D 프린팅 할 수 있는 파일을 가져가면 거기서 직접 출력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고등학생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네, 조금 안 보이네요. 카메라가 이제 조금 앞으로 잡아주시는데, 네, 예. 이거 중학생들이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없으면 싱큐버스라고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마 다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출력해 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출력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내 생활 주변에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예.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고요. 더 하셔도 돼요. 뭐. 아니면 질문 받던가 할게요. 학생들은. 이제 오다은 학생, 최민영, 이수빈, 이소정 뭐 쭉쭉 있는데 질문 있으세요 혹시? 우리 연주영 교수님하고 한은주 이사장님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학생 있으세요? 예, 그래서 마이크가 되면 소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챗으로 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드림톡 콘서트를 하면서 이런 게 생각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 자, 박혜민, 김채현, 누구 질문하고 싶은 학생 있으실까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은주 이사장님께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했으면 손 한번 흔들어 봐요. 손. 손 한번 흔들어 봐요. 자, 이해한 학생이 한 50%, 60%,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 융합과학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연주연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한은주 이사장님께서 지구과학과 3D 프린팅 모델링까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학생 여러분이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는데 혹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자, 그 컴퓨터에서 타자 치듯이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그럼 좀 더. 예. 지금 학교들에서 3D 프린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초등학교 9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프로그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그림판에서 그림 그리는 거요. 이런 거 학생들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많이 했었는데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입체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수업에 많이 쓰는 게 스케치업 1, 2, 3D 그다음에 무슨 전문가용으로 라이노, 카티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캐디안 뭐 엄청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이제 그 학생들 수업할 때는 보면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1, 2, 3D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입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 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주차 수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 차시 정도에는 이제 캐릭터 인형을 하나 만드는 이런 것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게 3D 프린터 하면은 기존에 TV에서나 뭐 이런 데 뉴스에서나 있는 나오면서 우리들한테 오개념을 심어준 게 우리가 왜 그 종이에 한글로 된 한글을 인쇄할 때는 그냥 엔터만 치면 쭉 하고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3D 프린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D 프린터는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 주먹만한 거 이 정도 되는 거를 출력할 때 그럴 때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안에를 100% 채운 것도 아니고 안에를 듬성듬성 했고 외형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플라스틱을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되는 실로다가 녹여서 그거를 계속 층층층층 쌓아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드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뉴스에서 나와서 충격적이었던 게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더라. 이 뉴스가 한동안 또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사용한 3D 프린터가 보니까 이렇게 그 노출형이었던 거죠. 플레이트 있고 노즐 있고 아무 그 정화 장치 없이 그냥 거기서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오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고 그 교실 전체가 냄새가 많이 났었다 그래요. 근데 그 냄새 안에가 바로 그 발암물질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 재료도 뭐 친환경적인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게 녹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환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오래 많이 쓸 때에는 이렇게 저처럼 박스형으로 돼서 거기 안에 공기 정화 장치나 어떤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3D 프린터를 쓰셔야만 그래야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네. 금방 또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그 친환경 플라스틱 재료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PLA라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녹일 때 해로운 물질이 나와서 그래서 항상 작업하는 작업 공간은 개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 3D 프린터 관련 수업을 하고 장비를 쓰고 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며칠씩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얼마나 환기 장치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저는 또 멀쩡했고요.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라는 기계, 어떤 모든 기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어떤 장단점이 보이는 거죠. 또 3D 프린터 때문에 뭐 암이 발생했다 어쩌다 해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뭔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그거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집도 짓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그 3D 프린터로 집을 져서 그거를 집 없는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3D 프린터로 집을 지을 때 기본적인 재료는 그 콘크리트예요. 우리 집 지을 때랑 똑같은 그런 재질을 씁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재료를 쓰는데 그런데 3D 프린터로 집 지을 때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그 모양이 단순하긴 하지만 하루에 한 채를 짓는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시멘트가 빨리 굳는 시멘트, 특수 시멘트입니다. 일반적인 시멘트 말고. 그래야만이 그걸 하루에 지을 때도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재료가 시멘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저어서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재료는 항상 바뀌는 거죠. 집 지을 때는 시멘트를 사야 되고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 장기를 만들 때는 인간의 세포를 만들. 네, 그렇게. 자, 김보성 학생, 이가은 학생, 이해하셨나요? 아, 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교시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1교시가 거의 끝나가는데 과학기술은 밀착되어 있어서 과학은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또한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는 과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상승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연주원 교수님과 한은주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도중학교 드림톡 콘서트 여러분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네, 아이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설문지 예, 안내했습니다. 예, 이메일에 네. 나중에 지도해 주시고 설문지 보내주시고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